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쉘리투게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태준입니다. 지난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번 2차 개정안의 법 조항은 84개로 군사 분야에선 상당 부분 권한을 이양받았는데 교육과 자치 분야에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강원도는 연내 3차 개정안을 발의해서 더 많은 자치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지원방송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민선 8기 지역 발전 방향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새로운 강원특별자치 시대, 강원도 18개 시군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쉘리투게더 오늘 만나볼 지자체는 이모빌리티 산업으로 비상을 꿈꾸는 횡성군입니다. 네, 횡성의 멋진 소개 영상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 쉘리투게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모실 분은요. 국민이 부자 되는 희망횡성, 행복횡성 김명기 군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행성군수 김명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네. 그리고 또 전문가도 한 분 모셨는데요. 똑똑한 분이 멋지기까지 합니다. 야, 강원연구원의 추영욱 강원연구원 지역개발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의 추영욱입니다. 네, 오늘 샬리투게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으로 비상할까 오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은 이 역대 횡성 군수 출신 중에서 비공무원 출신으로 또 널리 이름을 알리시고 농업 전문가, 농협 그렇습니다. 출신으로 이름을 알리셨는데 그동안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이하셨잖아요. 취임 1주년 횡성 군수로서의 내 점수는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스스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제 나름대로는 한 7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도 하여튼 저를 믿고 군정 운영을 맡겨주신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행성 발전으로 보답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년 동안 행성의 미래를 준비하고 구상하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미래 모빌리티 신활력 도시 조성, 그리고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복합 에너지 타운 조성, 또 부자 농업 실현 등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 취임 1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더 행성 군민들이 화합해서 진짜 희망이 넘치는 행성을 만들도록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1년에 10점씩 올리면 임기 말에는 100점 군수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음이시면 아마 300점 군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횡성 군민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영상을 담아왔는데 우리 횡성 군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횡성에 사시면서 뭔가 이건 좀 불편하다, 이건 좀 필요하다 하신 게 있으신가요? 원주공항 때문에 주차 관련 때문에 공항에 오는 손님들이 다 뭐 식당과 앞에다가 다 주차를 하고 가기 때문에 차를 대고 제주도 가서 한번 일주일씩 오는 사람도 있고 군청에 전화를 해도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계속 넘기니까 어디에다가 얘기할 곳도 없고 나아지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차가 없으면 움직이기가 되게 나빠요. 좀 외진 곳에는 버스가 없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걸어 다니시고 군내 가는 버스가 일단 2개밖에 없고요. 다음 버스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 동막이라는 동네에서 사는데 나오려면 차편이 없어요. 아직까지 젊은데 뭐를 좀 돈벌이를 하고 싶어도 이용하는 사람이 자금이 없으니까 또는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는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천 그쪽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대형병원이 없으니까 정밀 검사를 받고 싶어도 때를 놓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비행기 소음이 엄청나게 심하죠.
횡성 읍내는 조금 좀 견딜만한데 그 이착륙하는 지역, 묵계리, 곡교리 그 지역 주민들은 뭐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아침에 전화벨 소리도 못 듣고 약간 저 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시면 이제 아 이거 비행기 지나간 소리라고. 바로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제 고착되었던 문제니까 잘 어떻게 협의가 잘 돼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행성에 자랑거리가 있으신가요? 그래도 한우가 제일 명품인 것 같습니다. 이제 횡성 한우가 유명하니까 한우, 횡성하면 유명한 한우밖에 없지 않을까. 더덕, 찐빵. 농산물, 특산물들이 많은데 그런 축제가 많다는 게 참 좋아요. 아니면 뭐 도마도 축제, 도덕 축제. 특출난 것도 없고 되게 모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큰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 좋고 뭐 사람 좋고 뭐 공기 좋고요. 먹거리 많고요. 정말 다시는 이사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곡교리에 주차 문제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게끔. 진짜 비행기 소음 때문에 진짜 올 때는 진짜 짜증이 많이 납니다. 버스를 좀 분내 가는 것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편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혜롭게 뭐 능력을 잘 발휘하셔가지고 군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군수님 사랑해요. 야, 우리 군수님께서는 정말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시네요. 네. 하트 한번 날려주시죠. 네. 네. 네, 저도 횡성군민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 넘치는 횡성군입니다. 네, 앞서 보신 인터뷰 중에서 이 주민 실생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이 많은 지자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문제, 이 교통 문제, 횡성군에서도 주민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뭐 버스 노선이나 배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을 토로하셨는데 군수님 어떻게 해결책이 있을까요? 행성이나 뭐 다른 지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령화 문제하고 인구 감소, 그것이 버스 노선 조정 등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성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행성이 그 스마트 시티 조성,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 그리고 좀 화두가 되는 마실카, 규제 특구 조성 등으로 해결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우선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노선 개편 착수 보고회 이걸 개최를 해서 8월 말까지는 이 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대중교통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100원 희망 택시 그리고 희망 버스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새로운 교통 환경을 꼭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노약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조만간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우리 군용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횡성의 군용기 소음 피해가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약 1.6배 이상 높았다고 하는데 해당 지역의 학교 소음 조사도에서도 이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고 나타났다고 해요. 이에 대한 방안은 있을까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생각대로 한다면 그 블랙이글스 옮기고 비행장 없애고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이것이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주민들에게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소음 저감 대책 그리고 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피해 보상이 저는 관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위해서 공군 본부나 국방부 차원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선은 이 운행 지역을 순회해서 운행을 한다거나 또는 그 비행 구역을 좀 조정시키는 것으로 우선은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됐으면 그런 생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공항 인근 주차난 문제의 이 인터뷰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 세워놓고 어디 가버린다 뭐 이런 주차 문제가 있는데 원주 횡성공항 인근 주차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실장님? 네, 원주 횡성공항은 지금 현재 주차 면수가 약 140년 정도 됩니다. 물리적으로 그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주차 면수를 늘리는 그런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는 좀 도움이 좀 안 되는 그런 형태일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공항 이용객 그리고 횡성 국민 등을 위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런 제도라든지 정책, 시스템 이게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군수님 말씀하셨던 그 스마트 주차 시스템에 대한 그런 도입 그리고 장기 그리고 단기적인 그 이용객들을 위한 사전 등록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횡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또는 내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요가 많아질 텐데요. 인근 주변에 계신 상인 그리고 국민들이 좀 힘을 합쳐서 주차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선제적으로 좀 준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약간 주민분들도 이용할 때 좀 잘 이용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 초기부터 뚝심 있게 밀고 있는 부자 농촌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군수님은 취임 초기부터 부자 농촌을 만들겠다 하면서 이제 다짐하셨는데 어떻게 만들 계획이신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횡성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이 발전돼야 횡성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저희는 4가지 부분에서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생산 원가를 줄여드려야죠. 그래서 반값 농자재에다가 더 보태서 횡성 자체만으로 행복농자재 지원 사업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와 직접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한 900여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했고 또 3번째가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우, 더덕, 찐빵, 어사진미 등 8대 명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케팅을 좀 더 강화를 시켜나가고 좀 더 나가는 일은 앞으로 농업은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관광 농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횡성 KTX 역 앞에 20헥타 규모의 메밀꽃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만개되면 새로운 농업의 관광 자원으로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만들어진다면 농업 자체 플러스 관광 상품으로서 농촌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농업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잘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횡성하면 역시나 또 한우가 맛있잖아요. 근데 또 한우가 또 가축 분뇨 문제를 또 가지고 오는데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자원화하는 복합 에너지 단지를 추진 중이라고 하시던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지속 가능한 축산이 되려면 분뇨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뿐만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하수 슬러지, 그리고 각종 폐자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친환경 복합 에너지 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조성이 되면 수소연지 전지 발전도 되고 열분해 사업도 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울러서 생태 에너지 타운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요즘 회자되는 스마트팜 이거 조성이 된다면 그 폐열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수익 모델도 꼭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폐자원이 그냥 폐자원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로 거듭나서 관광 명소도 만들어내고 또 이것이 수익 모델로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꼭 추진을 해서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친환경 행성으로 나가는 방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역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횡성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횡성 군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떤 걸 바라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혹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건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전 몰랐는데요. 모르고 있는데요. 그냥 주위에서 조금 그 비슷하게 들은 것 같아요. 뭐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근데 내용은 잘 거기에 대해서 뭐 상세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뭐 그렇게 된 것만 알고 있죠. 특례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아니, 그거는 못 들었어요. 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있다고는 들었는데 잘 모르고요. 그 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예.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별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글쎄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강원도에서 잘 이루어질까? 뭔가 좀 그래도 혜택이 있지 않나 막연한 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업된 기분이죠. 강원도가 막 커지는 느낌? 좋다. 다행이다.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강원도가. 특별자치가 되면은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발전을 원하시나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인구수가 증가해야 돼요.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아야 할 것 같고, 관광객들도 많아야 될 것 같고, 지역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더 많은 발전이 돼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인구 문제하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에서 생산을 해서 뭐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젊은 층들도 좀 더 활동할 수 있고 지원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업 도시라고도 할 수 없고 관광 도시라고도 할 수 없고 집중적으로 해서 좀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군수님 어떻게 자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해내겠습니다. 네, 자신 있으시답니다. 자, 강원특별자치도시대 횡성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규제를 조금 또 느슨하게 하는 게 필요할 텐데 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횡성 발전을 위한 이 규제, 완화, 특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도 24가지 특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가까스로 통과는 됐지만 좀 아쉬운 점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횡성군민뿐만이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가 성원해준 덕분에 저는 강원특별법이 통과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횡성 지역 전체로 봤을 때에는 통과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인데 이 부분이 특례에 반영이 안 됐고 또 저희가 이 모빌리티 산업하고 연결해서 보다 더 이 모빌리티 전체에 대한 산업 증대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증 특례들이 담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전체나 횡성 입장에서 보면 환경이나 또는 국방에 대한 군사보호지역 문제, 그리고 산림,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의 해제인 농지 분야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특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횡성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로 변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횡성에서 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국립공원에 대한 그 규제 완화였었는데 이 부분이 다소 빠졌지만 이 아쉬운 점들은 3차 개정안에서 꼭 반영해서 주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또 군민들이 저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꼭 보답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실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 정부 부처 설득하고 뭐 권한 이양 받는 데까지 조금 많은 시일과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횡성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횡성군도 산림, 농업, 군사, 환경 4대 규제가 묶여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횡성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도 굉장히 크게 있고요. 두 번째는 농지가 60% 이상의 농업진흥구역으로 또 묶여 있어서 이 지정 기준에 대한 모호성 그리고 과도한 규제에 따른 관련 산업에 대한 미흡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아쉽고요. 규제 완화와 해소는
지역 발전, 우리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인데요. 다만 필요한 분 그리고 필요한 시기 그 목적에 따라서 횡성군이 취사 선택하고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잘 선택을 해서 진행하는 게 조금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요.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올해 지방 소멸 위험지수 고위험 지역에 횡성, 정선, 평창, 영월이 새롭게 포함됐는데 이 횡성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매우 민감한 그런 문제 중에 또 하나고요. 횡성 인구가 지금 현재 약 4만 6천여 분 계시고 세대 수가 2만 3천여 세대인데요. 인구 밀도, 청년 순 이동률, 주간 인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표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인구 감소는 지역 활동의 원동력이 사라지는 그런 형태고요. 지역 소멸로 진행이 되는데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 없다라는 그런 그 찬반 논리보다는 우리 횡성군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인구 구조 계획을 세우고 군수님 말씀하셨던 유아 그리고 노령, 청년 인구가 복합적으로 사회적인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구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국민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젊은 층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정주 환경, 인프라 그리고 그들을 또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가 되는 것이 가장 또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인구 지역 소멸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고령화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횡성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지역 전체 인구의 32%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군수님 이런 현실에 딱 맞는 고령화 대책을 세워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횡성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32%를 넘어섰습니다. 언제까지 지역이 이 노인 인구 32%로 소멸 위기만을 걱정해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인구 분포상으로 볼 때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이 고령 비율의 데이터는 지역 실정에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에서 70세 이분들이 고령자가 아니라 이제는 중년의 시대다. 그래서 건중년을 전국 최초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5세에서 70세 인구가 횡성의 10%를 차지합니다. 이거 빼고 나면 횡성의 고령 비율은 저는 20%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에서 활력이 넘치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러한 시책들을 펴줄 때 진정한 그 고령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요거를 좀 더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또 지역 간 소통될 수 있는 융화 프로그램도 저희가 함께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횡성이 보면 저희가 돌봐야 되는 부분의 계층을 저는 세 군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동, 여성, 그리고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동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는 횡성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고령 친화도시는 아직 도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령 도시, 친화도시까지 도전해낸다면 인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주민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횡성이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이모빌리티 산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기차, 전기 자전거, 전기로 구동하는 모든 이동 수단을 뜻하는 이모빌리티라는 건데 횡성의 미래를 왜 이모빌리티에 거셨는지 궁금하네요. 지역이 발전하려면 일반 전통적인 농업만으로는 지역 경제 활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하되 새로운 산업 구조의 개편, 또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이 때에 맞춰서
정부가 상생의 일자리로 이모빌리티 사업을 행성이 도전해서 행성이 유치가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새로운 행성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미래 먹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줌과 동시에 또 이걸 성장시켜내려면 막대한 자본이 사실은 투여가 돼야 됩니다. 행성 자체만으로 자본을 못 만들어내는데 또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곳은 대기업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지금의 사회 현상으로 볼 때는 중소기업들 간에도 연합하고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이 거대 자본하고도 맞서서 이렇게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성은 앞으로의 시대는 자동차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행성이 이모빌리티 사업을 육성시킨다고 그러면 행성의 미래는 밝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기반이 되면 완성차 기업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관련 산업들, 뭐 배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련 부품 납품 회사들이 행성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군수님 말씀 듣고 왔는데요. 그래서 군수님과 함께 우천 일반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이모빌리티 전문 기업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곳은 횡성군 우천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한 이모빌리티 전문 기업. 워싱턴 행사에 이제 갔었습니다. 이번에 그 쟁점도 사실은 저기 2차 전지나 배터리 그 분야가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 배터리 2차 전지나 또 전기차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모델 기업으로 선정이 돼갖고 미국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큰 오더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준비해 놓은 걸 갖고 우리가 이제 정말 세계 무대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약의 어떤 기회를 그래서 정말 이모빌리티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서 한번 뛸 수 있는 그 준비는 이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승용, 승합버스 등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동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모빌리티용 배터리팩 생산을 통해 이모빌리티 고도화에 주력 중인데요. 지난해에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이제는 기초 토대가 돼서 저희가 강원도 횡성의 이모빌리티의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횡성에는 현재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완성차 1개 기업이 횡성으로 이전을 마쳤고 부품 관련 7개 업체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총 932억 원을 투자해 정부 지원 40억 원, 고용 창출 504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이루어진다면 전문적인 인력 유입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횡성군이 이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횡성군의 생활 인프라 구축이 더욱더 확대된다면 전문 인력 유출 방지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횡성군, KCL 관련 기업들의 동반 성장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횡성군은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횡성의 관문인 묵계리엔 대규모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 단지가 조성됩니다. 오늘 이렇게 착수식까지 갖게 됐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갈 횡성군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횡성의 이모빌리티는 제가 이야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또 이제 확 피부로 와닿습니다. 횡성군이 이모빌리티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현재 묵계리의 10만 평 규모의 대규모 그 연구 실증 단지가 여러 분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앞으로 이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그리고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조성, 그리고 마실카 규제 특구 이런 것들이 함께 지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그 지금 10만 평 규모의 이모빌리티 단지에 그 인근에 붙어 있는 26만 평 규모의 땅을 미래 모빌리티 복합단지, 이 모빌리티에서 더 나가서 모든 모빌리티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술 개발, 실증, 인증, 성능 시험 이런 것들이 함께 다 들어선다고 한다면 이것이 들어오는 그 종업원들 포함해 가지고 새로운 주거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 모빌리티의 테마파크까지 이렇게 하고 난다면 횡성이 새로운 활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려면 아무래도 연구와 실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던데 묵계리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핵심 인프라 시설인 연구 실증 단지 공사가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네. 이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대규모 단지로 기왕에 투자된 것은 기업 지원센터가 들어오고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730억 원이 투자가 되도록 확정이 돼서 금년 9월부터 착공하면은 이제 한 2년 내로 완공이 될 겁니다. 예. 또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3가지 부분을 또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가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배터리 안정성 평가센터입니다. 네, 그리고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센터, 그리고 또 하나가 산악형 자율주행 실증센터. 이것에서 저희가 488억 원 이 규모가 투자되도록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와 관련된 연관 기업들이 속속속속 횡성으로 더 유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는 횡성이 이모빌리티 산업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 11일에 이제 출범을 하는데요. 저희 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입니다. 이모빌리티야말로 우리 특별자치도의 이 초석을 또 견인할 수 있는 중요 사업인데요. 일단 군수님이 대부분 말씀하셨지만 이모빌리티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관계 인프라에 대한 조성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국내를 비롯해서 국외의 그런 고급 인력들이 또 횡성에 찾아올 거고요. 연구소나 실증 단지가 동시에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교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또 다른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와 시스템이 이제 미리미리 단계별로 좀 구축이 돼야 이모빌리티 산업이 횡성군에서의 성장을 도약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정주 인구 그리고 100세 노령 인구 이런 부분까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산업으로서의 입지를 좀 다지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역시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라는 우리 실장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기업 유치하기가 참 어려운데 묵계리에 현대자동차가 이모빌리티 클러스터의 이 전기차 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제조 배터리 좀 약간 우리 시청자분들은 생소할 텐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수님? 네. 이 전기차 보급 확대하고 이제 성장하면서 이 저희가 사실은 무관심했던 폐 배터리의 배출이 사실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약 한 2만 6천 개의 배터리 팩이
그냥 쌓아두고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가 더 늘어난다면 이 성능에서 결함이 생기는 폐배터리가 많이 생길 거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에는 이것을 재생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폐기 처리를 고민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환경 문제도 사실은 같이 문제가 대두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한 배터리 덩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배터리 자체가 여러 개의 그 부품, 이건 뭐 저희들이 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여러 개의 부품들이 모여서 배터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부분만 망가져도 그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콜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전체 셀 400개 중에서 그 고장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곤쳐내면 다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그 중고차에 교환해 주는 용도,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의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제조된 폐배터리에 대한 성능 인증과 안전성을 검사하는 기관이 없었어요. 이것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행성 이모빌리티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비춰볼 때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저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 횡성 농공단지, 산업단지도 포화 상태라고 해서 신규 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횡성은 4개 농공단지하고 1개 일반 산업단지가 있어요. 현재 95%가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성의 교통 인프라 때문에 투자처를 찾는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그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중심이고 한 이 행성이고 앞으로 그래도 여유 토지가 좀 있는, 그러면서 교통이 좋은 이 행성에 100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사람이 늘어나는 횡성으로 되겠네요. 자, 우리 실장님 끝으로 이제 횡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어떤 발전 방향, 이런 거 나 하나 말하고 싶다, 꼭 말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뭐 군수님 다 말씀하셨지만 네. 뭐 어제 또 이렇게 좋은 발표 축하드립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7번과 더불어서 횡성구는 뭐 군수님 잘 군정을 지휘하시겠지만 건강하고 잘 사는 횡성, 그리고 신나게 살고 싶은 횡성, 이렇게 뭔가 미래를 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방안을 단계적으로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잘 진행이 되면 횡성의 경쟁력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쟁력 있는 횡성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분인 이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원방송과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가 함께하고 있는 쉘리투게더, 어느덧 이슈워드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슈워드가 뭐냐면요,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노래 가사로 우리 군수님이 오늘 주제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으로 비상할까에 대한 한 단어, 한 문장, 이슈워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슈워드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제 이슈워드는 희망입니다. 희망. 네. 어째서 희망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군의 군정 목표도 국민이 부자되는 희망행성, 행복행성에 담아냈듯이 희망이 없다면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것을 희망으로 행성군민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싶고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성, 미래 100년 후손들에게 잘 만들어서 물려주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든든한 횡성인데 우리 김명기 군수님이 있어서 더 든든한 횡성군과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지원방송
바쁘신 가운데 자료해주신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김명기 횡성 군수님과 추용욱 강원연구원 지역개발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횡성군이 이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날개 달고 비상하기를 저희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셜리투게더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는데요. 내일부터는 더 멋진 MC가 셜리투게더를 진행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